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페이스의 김태영 기술이사님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케라스 튜너에게 맡기세요입니다. 부제로는 이제 발표는 인공지능에게 맡기세요입니다. 하하하. 웃는 포인트입니다. 감정이 1도 없는 목소리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라이얼로켓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얼로켓에서 만든 특제 대본을 가지고 만든 20분간의 김태영님의 목소리를 모델에 학습한 뒤 학습한 모델에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김태영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김태영님은 소음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이 더운 날 침대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밤새 학습했다고 합니다. 허허허. 웃는 포인트입니다. 본 세션은 전체 트랙에서 동시에 발표가 진행되며 실제 사람인 김태영이 돌면서 여러분께 얼굴을 비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실제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트랙을 넘나들며 전체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최초의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딥러닝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 다음 고민은 어떻게 이 모델을 튜닝해서 성능을 높일까입니다. 이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최적의 요소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케라스 모델을 쉽게 튜닝하는 프레임워크를 구글에서 개발했다고 하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미스트라고 불리는 숫자 손글씨를 분류하는 케라스의 시퀀스 모델로 구성된 간단한 신경망입니다. 레이어의 설정 및 레이어의 층구조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변경해 볼 수 있는 요소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인 컨브2D에서는 필터의 수 32와 필터의 사이즈 3 곱하기 3이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덴스 레이어의 출력 뉴런 수인 20과 드랍아웃 레이어의 드랍 비율인 0.2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조합의 은닉층을 여러 번 쌓을 수도 있기에 몇 번 반복하느냐도 모델 구성에 중요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출력층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분류의 수인 10과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정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의 오브젝티브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달아주는데 최적화하기에도 여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담을 사용했고 학습율인 0.001이 학습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에게 별칭을 붙여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붙인 별칭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각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탐색 범위를 지정합니다.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범위를 지정한 코드와 별칭을 사용한 모델을 모델 언더바 fn이란 함수로 만듭니다. 실제 튜닝은 튜너를 사용합니다. 튜너를 생성할 때 위에서 정의한 모델 언더바 fn을 사용합니다. 큰 개념을 알아봤으니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몇 가지의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어딘가에 있는 서버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케라스 튜너 패키지를 사전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구글 콜앱 셀에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느낌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느낌표를 사용해서 pip 인스톨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동작이 된다면 케라스 튜너 깃허브에서 구글 서버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자동으로 필요한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기 전에 케라스 레이어, 넘피 케라스 튜너 등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엠리스트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고 시간관계상 훈련셋을 10,000개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언더바 모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이 함수의 인자로는 AHP가 있습니다. 이 AHP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처럼 정의를 한다면 유니츠라는 이름의 변수의 값 지정을 32에서 512까지 32 단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빌드 언더바 모델의 함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라스의 시퀀셜 생성자를 통해서 모델을 하나 생성합니다. 28 곱하기 28인 2차원 입력을
1차원으로 바꾸는 레이어를 모델에 추가합니다. 이 레이어는 단순히 2차원 엠리스트 샘플을 1차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는 레이어 수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덴스 레이어의 수를 2개부터 20개까지 범위를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덴스 레이어를 모델에 추가하는데 추가 시에도 출력 뉴런의 수를 32에서 512까지 32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은닉층이라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지정합니다.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이라 출력 뉴런의 수는 10개로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로 지정하였습니다. 모델의 네트워크 정의를 마쳤다면 오브젝트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설정해야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하되 러닝 레이트를 보이는 3가지 값 중 하나를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스 펑션, 즉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중 클래스 분류에 적합하게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하였습니다. 정확도를 매트릭으로 두고 컴파일을 하면 이제 모델의 네트워크는 학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델까지 정의했으므로 랜덤 서치를 통해서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서치 생성자를 호출해서 튜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 인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앞서 정의한 모델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랜덤 서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AHP 객체를 넘겨주겠죠. 오브젝티브라는 인자는 최적화하기 위한 목표를 지정하는 것으로 설정한 매트릭에 따라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맥스 언더바 트라이얼스는 전체 시도 횟수를 의미합니다. executions per 트라이얼은 트라이얼당 몇 개의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인자는 실험 결과에 대한 분산을 줄이고 모델의 성능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좀 더 빠른 실험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executions per 트라이얼을 일러두시면 됩니다. 튜너 설정을 마쳤다면 몇 가지 로그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을 실행하기 전에 서치 언더바 스페이스 언더바 서머리 함수를 호출합니다. 모델에서 지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범위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서치 함수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합니다. 서치 함수의 인자는 빗 함수의 인자와 유사합니다. 이 함수가 실행되면 지정한 범위 공간에서 매트릭을 기록하면서 실행을 반복합니다. 맥스 언더바 트라이얼을 5개 지정하였으므로 미리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범위에 따라 다르게 5번을 반복합니다. executions per 트라이얼이 3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번 트라이얼에서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정된 익스큐션대로 반복을 하면 이번 트라이얼에서 나온 모델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한 번밖에 수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베스트 모델과 현재 모델은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이때 성능은 에큐러시로스, 벨 언더바로스, 벨 언더바 에큐러시를 측정하는데 서치 함수에서 지정한 목표는 바로 벨 언더바 에큐러시이므로 이것이 성능평가 기준치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현재 모델의 벨 언더바 에큐러시가 0.5 이사의 정확도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라이얼을 보겠습니다. 로그는 비슷한 형식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 벨 언더바 에큐러시가 현재 0.8097이 나오므로 현재까지는 최고의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라이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라이얼에서 벨 언더바 에큐러시가 현재 0.9202가 나왔으므로 또 베스트 모델 기록을 갱신합니다. 갱신할 때마다 좋은 의미이므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네 번째 트라이얼을 보면 이번에는 현재 모델의 벨 언더바 에큐러시가 0.113으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베스트 모델은 세 번째 트라이얼 모델 결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 트라이얼의 벨 언더바 에큐러시를 보면 0.926으로 최고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델이 베스트 모델로 갱신됩니다. 리절트 언더바 서머리 함수를 호출하면 다음의 로그가 출력됩니다. 총 몇 번의 트라이얼을 했는지,
총 몇 번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지정한 목표 성능으로 최고치가 얼마였는지 출력됩니다. 이렇게 튜너를 통해 찾은 모델을 얻고 싶다면 get best model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다른 예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좀 더 쉽고 재사용성이 높은 하이퍼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이퍼모델을 상속받은 후 빌드 함수만 재정의하면 됩니다. 하이퍼모델을 임포트한 다음 하이퍼모델을 상속받아 myHyperModel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생성자에는 분류할 클래스 개수를 지정합니다. 빌드 함수에는 이전에 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한 myHyperModel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수를 지정하여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만든 하이퍼모델 객체를 랜덤 서치 생성자 인자로 삽입하면 튜너가 생성됩니다. 이후는 동일하게 튜너의 서치 함수를 호출하면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튜너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케라스 튜너에는 이미지 처리에 적합한 하이퍼레즈넷과 하이퍼 엑셉션 모델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의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와 매트릭은 정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이퍼레즈넷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가로 128, 세로 128 채널이 3개이고 10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하이퍼레즈넷 모델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 모델을 하이퍼밴드 생성자 인자로 넘겨서 튜너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랜덤 서치가 아니라 하이퍼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이퍼밴드는 밴딧 기반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방안으로 2016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컴퓨팅 자원이 별로 없을 때 랜덤 서치에 비해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케라스 튜너에서 지원하는 것이 랜덤 서치와 하이퍼밴드로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튜너의 서치 함수를 호출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된다면 웬만한 모델은 이제 튜닝 가능한 모델이 배포가 되겠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 함께하는 딥러닝 컨퍼런스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에 서툰 것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웃어주시고 즐겁게 소통하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에 세 번째 함께하는 딥러닝 컨퍼런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며칠 동안 고생하신 연사분들과 서포터즈,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